안녕하세요. 저는 식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마초의 사춘기 김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마초의 사춘기라는 회사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NGO나 사실 정부 기관에 연계되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 내용을 발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은 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고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산업이든 문제점이 없는 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 부분에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초의 사춘기라는 이름부터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마초의 사춘기인지 많이 여쭤보시고 빵가게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초의 사춘기라는 이름이 왜 탄생하게 됐냐면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디자인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는 전략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식물을 좋아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물을 저도 가드닝이라는 걸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 꽃집을 찾아가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플로리스트를 찾아가서 가드닝을 배워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살았던 프랑스에서는 사실 가드닝이라는 이 정원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존 문화였고 엄청 좋은 곽강받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인테리어와 건축이 다르듯 꽃과 식물은 다른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가드닝을 꽃집에서 배우고 플로리스트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문화 자체가 좀 어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브랜드를 만들면 조금 다르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무슨 플로리스트나 플라워집이 아니라 조금 다른 상반된 단어인 마초라는 단어를 좀 와일드하게 써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제 디자인을 공부했었고 그러한 와일드한 이 시장을 개척하는 와일드한 팀도 이 감수성이 풍부한 시절이 언제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초의 사춘기라는 브랜드 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마초의 사춘기 브랜드의 슬로건은 돈 워리 노 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변 지인분들이 식물에 이상만 생기면 아마 다 전화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삼성은 나올 때 사람들이 너 이제 나가서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거 하게 라고 하니까 한 시간 설명해도 화초 팔게? 이 말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전화 오는 안부 전화가 이 식물 어떻게 해?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슬로건을 그냥 간단 명료하게 했습니다. Don't worry, no die. 걱정 마, 죽지 않아. 이 전과 이후는 달라질 거야 라는 회사의 슬로건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미션은 모든 컨텐츠 식물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사람들에게 식물을 접할 수 있는 경험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의 회사의 미션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이 앞선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플랜테리어라는 식물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유통과 소비에서 바로 직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 경험을 누가 만들어 줄 것이냐? 더현대 서울 아니면은 의왕 타임빌라스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플랜테리어 전시들 바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팀이고 그 전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저희는 어떻게 식물과 가까워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식물의 유통 단계는 훨씬 더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비전은 무엇일까? 식물로 모아서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가드닝이란 걸 하나의 취미 생활로 알고 있지만 사실 가드닝 그리고 더 크게는 이런 환경 활동이 없다면 저희는 죽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아직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는 좀 한 뜻을 내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미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떠다녀야 되고 핸드폰은 제 손에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됐을까요? 실제로 AI라는 영화에서만 나왔던 AI는 실제로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 화면도 AI에게 부탁해서 만든 화면이고요. 5초면 만들어줍니다. 돈을 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AI 정말 영화에서 AI 이 인공지능의 친구인 AI가 실제로 구현이 됐고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이제 포럼에 갔습니다. 제가 속해져 있는 이제 부동산 프롭테크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동산도 이제 이 식물과 되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은 땅입니다. 그 땅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식물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과 경험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프롭테크 포럼에서 유일한 조경 파트의 이제 회사로서 이 가드닝과 법정 조경 면적을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네 회사는 그럼 어떤 결의 회사냐? 보통 이런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회사, AI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줄 압니다. 저희는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지능입니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스타트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AI, 미래가 구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반대로 인간 지능을 갖고 있는 저희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너가 생각하는 미래는 뭐니? 인공지능이 생각한 미래를 딱 5분 만에 그려줬습니다. 네, 자연과 사람과 건축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미래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떠야 되고 핸드폰은 내 손에 없어야 된다. 그게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는 보통 불가능에 가까운 걸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AI도 똑같지 않을까요? 인간의 사고를 습득한 딥러닝을 한 AI도 인간과 똑같은 사고를 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걸 미래라고 생각하죠. AI가 그런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건 인간과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져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저한테는 이거 내 사업 아이템으로 너무 좋은 데가 아니라 되게 무서운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깊게 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드닝 시장, 조경 시장, 이 화훼 시장, 원예 시장 어떤 규모로 이루어져 있을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2023년에 올해 발표한 자료 중에 5년 안에 육경 시장으로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육경이란 시장은요, 저도 디자인을 해가지고 공대생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육경이란 시장은 육경이란 돈으로서 제가 검색 몇 개 해보니까 한 나라 2개 정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그 정도 시장으로 전체 시장이 아니라 가드닝, 이 원예 화훼 시장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떨까요? 22조입니다. 5년 안에 22조 키우시겠답니다. 근데 여기 정부 관계자분들 많지만 22조 시장 키우는 거 정말 저는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숫자고요. 근데 보통 어떠한 산업의 카테고리를 정의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60분의 1로 정의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반려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는 반려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에 존재하고 있던 그 시장이 60분의 1을 예측해서 들어갔는데 육경의 60분의 1에 사실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왜 그 이유일지 저는 너무 궁금했고, 왜 미국은 육경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육경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숫자를 사실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실제 뭐 해외 사례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주에서는 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많은 이런 건축 디자이너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컨텐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랑은 다른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컨텐츠를 통하지 않으면 이 학습하고 습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학습의 자료가 아니라 컨텐츠로서 제공해야 했던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뒤돌아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조경 플랜테리어 산업의 시장은 현재 8조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조 시장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게 14년 전부터 8조 시장이었습니다. 14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신도시 개발이 한창 일어날 때입니다. 신도시 개발이 일어나면서 주변 고속도로라든지 아파트 조경 시장이 붐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렇게 붐업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조경 시장에서 느꼈겠죠.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더 이상 경각심 안 줘도 된다. 하지만 그 1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양옆을 보시면 치킨 가게가 일어났습니다. 치킨 가게가 14년 전에는 이 시장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1조가 뭐예요? 몇백억 시장이었는데 14년 동안 조경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때 치킨 가게가 바로 옆에까지 따라왔고요. 커피 14년 전에 아메리카노 드셨나요? 14년 만에 조경 가만히 있을 때 아메리카노가 조경 시장을 이겨버렸습니다. 이 시간 14년 동안 과연 조경 시장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시장이고요. 참 아쉬운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는 고쳐지지 않았을까? 이 문제점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유를 도출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 외에 집중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반려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종 소장과 강영욱 소장 다 반려견을 다루는 소장들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우리나라 교육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 손을 들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시지만 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종 소장은 강아지를 강아지답게 키우는 법을 가리킵니다. 물면 때리고 물지 말라고 하고 밖에서 목줄 채우는 법을 알려줘요. 하지만 강용욱 소장은요, 강아지를 제압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인간이 강아지를 제압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왜? 강용욱 소장이 단 한 번도 TV에 나와가지고 강아지를 사라고 한 적이 없고 강아지가 얼마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강용욱 소장은 TV에 나와서 강아지를 제압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제가 얘기했던 젊은 세대들은 이제 학습합니다. 아, 강아지 저렇게 제압하면 되는구나. 아, 강아지를 제압하면 나도 강아지를 키울 수 있구나. 아, 강아지를 제압해서 저렇게 키우려면 집에서도 키울 수 있구나. 그래서 강아지 이창종 소장은 밖에서 키우는 법을 알려줬다면 강용욱 소장이 제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젊은 세대는 강아지를 집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산업에서든 가장 힘들어요. 제가 오늘 이러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줬을 때 이거 사무실에 갖다 놓으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갑니다. 근데 이거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 갖고 가셔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침실 머리 밑에다가 이거 꼭 놓고 자세요 라고 하면은 버리죠. 절대 안 가져가죠. 그만큼 집 안에 무언가를 갖고 가게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영욱 소장이 이 반려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걸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경험 컨텐츠입니다. 지금 저 말고도 이 가드닝 플랜테리어 또는 이런 화해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마초의 사춘기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딱 4년 됐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스터디하고 공부했던 스타트업들 지금 다 망했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마켓컬리가 생기니까 식물을 문 앞에 새벽에 갖다 주겠대요. 그리고 로켓 배송이 생기니까 주문하시면 내일 갖다 주겠대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땡땡땡 플라워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명확하게 분석해봤는데 사람들은 플라워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갈 때 딱 하나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4만 원 쓸 수 있어. 나 4만 원 쓸 수 있다. 4만 원짜리 식물, 4만 원짜리 식물, 4만 원짜리 식물 이렇게 찾아요. 절대 선물할 식물을 이거는 무슨 뜻을, 이거는 어떠한 공기 정화식, 이건 나사가 선택한 이런 식물로 안 찾습니다. 나 4만 원 쓸 수 있어. 4만 원 이렇게 찾고 선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살아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서비스가 진짜 서비스답게 제공이 돼야만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저희가 이미 이 쿠팡이라는 것도 로켓 배송이라는 것도 이 로지스틱 시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하루라도 더 빨리 갖다 주는 게 좋은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도 절대 처음부터 당일 배송을 하지 않았어요. 5일 하던 걸 3일로 줄였고 3일 하던 걸 이틀로 줄였고 이틀 하던 걸 당일로 줄였습니다. 저희도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단계에 있어서 제가 먼저 제일 해야 됐다라고 생각한 건 제가 제일 잘하는 플랜테리어였던 것 같아요. 먼저 보여주고 접근해서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게 해서 그 다음에 유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젠틀몬스터라는 이제 선글라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이제 저희랑 같이 함께하는 이제 협업 브랜드고요. 최근에 이제 제니라는 이제 블랙핑크 가수의 이런 화단 가든을 만든 적이 있었고, 이제 젠틀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공간은 한 3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제니라는 슈퍼스타 갖고 있는 가든은 한 8만 평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원근법을 활용해서 식물을 이 8만 평이 되는 공간처럼 보여서 연출을 했었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인스타 SNS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400건 정도의 이제 리그램이 형성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타필드 이제 별마당 도서관이란 공간이 있고 여기에도 이런 꽃 텐트라는 게 지어졌습니다.
사실 이때 스타필드에서 저희한테 딱 한마디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에 빠졌죠. 수많은 시간의 야근과 고민에 빠져서 실제로 이렇게 생화로 되어 있는 꽃 텐트를 만들었고요. 이 텐트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은 절대 꽃을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다. 봄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경험을 넣어야 됩니다. 이 안에 실제로 생활을 넣고 그리고 이 안에 봄에 관련된 시인의 시들을 한 구절씩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새소리라든지 발향기를 통해서 꽃의 향기라든지 이 모든 걸 다 경험하게 했고 그 시 구절까지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네, 봄에 관련된 시집 30여 종을 판매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들도 그 책을 읽고 저희 경험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봄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까지 가게 되죠. 네, 저희가 하는 일이 보통 이렇게 디자인과 경험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로서 제공하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저희 여태까지의 일이었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리자면 모델하우스예요. 여태까지 건물 모델하우스는 영업사원이 일렬로 서가지고 그냥 다 판촉 판매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드는데 모델하우스 1년 유지하는데 대략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듭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딱 그 돈의 10%만 주시면 3개월 안에 완판시켜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짜 감옥 갈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신논현역에 있는 1층에 있는 공간이고요. 1층 안에 저희가 숲으로 만들고 데크까지 깔아가지고 오솔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 다 빠지라고 하고 이 오솔길을 저희가 뺑뺑뺑 돌려가지고 한가운데로 가게 돼서 이 목업이라고 하죠. 오피스텔 목업 하나만 딱 놔두고 멘트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런 도심 안에서 숲길을 걷다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이 살 집입니다. 라는 이 멘트 하나를 적었고 실제로 3개월도 안 되고 2달 만에 완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방법을 계속 제공하고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이 환경과 자연에 관심이 많은 세대들에게는 단순히 식물을 나눠주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경험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은 판매는 알아서 됩니다. 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고 실제로 뭐 더현대 서울을 했던 케이스고요. 더현대 서울에서 뭐 여러 가지 팝업이 있습니다. 5층 특히 5층은 워낙 유명하죠. 사운드 포레스트는 워낙 유명한데 더현대 서울이 작년에 이제 첫 번째 그곳에서 팝업한 게 샤넬이었고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그리고 5번째가 국내 브랜드는 저희 첫째였습니다. 마초회사춘기라는 브랜드가 너네 시공사 아니었어? 라고 하는데 저희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브랜드는 최초로 또 팝업도 진행했던 공간입니다. 이곳에선 뭘 했냐고요? 네, 식물을 팔지 않았어요. 죽은 식물을 순환하는 키트를 팔았습니다. 죽은 식물들 보통 쓰레기통에 버리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뭘까요? 사실 이거 식물을 빼고 나머지는 다 불화성 폐기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리지 않죠. 아니면 아파트 화단에 버리든지. 그리고 화분에 있는 식물이 죽으면 그냥 통째로 버리시죠. 이렇게 되는 게 식물이 하나의 폐기물이 되는 게 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죽더라도 하나의 순환할 수 있는 키트 이거를 다양한 뭐 비누로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런 거를 뭐 아이들과 놀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키트를 5가지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판매를 했더니 줄을 서서 사가셨습니다. 네, 저희는 또 이런 활동도 합니다. 제가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무신사와 또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물이 프린팅된 티셔츠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도 했었고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그냥 우리 디자인 할 줄 알아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줄 아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식물로도 옷도 만들 수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마초회사춘계라는 브랜드로 이제 활동을 했던 케이스고요.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가드너스라는 서비스 브랜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브랜드 뭘 파는 건가?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네, 플랜트 호텔, 플랜트 라이브러리, 플랜트 랩, 플랜트 스테이션이라는 4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플랜트 호텔은 저희는 플랜트 병원이 아닙니다. 호텔이에요. 병원을 가는 이유와 호텔을 가는 이유는 다릅니다. 병원을 가는 이유는 아파서, 호텔을 가는 이유는 쉬러 가는 겁니다. 저희는 쉬러 오는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희귀수종이나 이런 거를 키우시는 분들이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장기간 자리를 비울 때 저희한테 맡겨주는 저희가 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끝나진 않죠. 맡겨주시면 그 식물을 분석해서 이 식물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호텔 가시면 받아오시는 것들 있죠. 어메니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그분들은 그 식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시고 저희를 계속해서 찾아주게 되십니다.
플랜트 라이브러리 하나만 더 조금 더 깊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플랜트 라이브러리라는 곳은 왜 만들어졌냐면 저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저도 식물을 전공하거나 조경, 원예, 화훼를 전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업을 시작했고, 처음에 제가 학교 수업이라도 듣고 싶은데 들을 데가 없더라고요. 또 원예학과도 식물 배우는 것 같지만 보통 땅에 대한 이런 비료를 배우고, 화훼학과도 이걸 배우는 것 같은데 꽃을 배우고, 조경학과 조경수를 배우고, 그럼 난 식물 어디서 배우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해외 원서를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해서 한 160권 정도의 해외 원서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절대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권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식물을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그래서 이 연희동, 대학생이 가장 많은 연희동에 무료로 이제 플랜트 라이브러리라는 도서관을 오픈해서 무료로 개방을 했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책을 다 읽을 수 있고 복사해 가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공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뭐 희귀수종, 우리나라에 없는 60여 종의 희귀수종이라든지 마감재 뭐 이런 것들 다 손으로 만져보고 공부하실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이건 플랜테리어에 대한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플랜트 라이브러리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차를 마실까요? 커피를 마실까요?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했어요. 봉선화 물들이기, 틸란드시아 만들, 연잎 싹 틔우기. 우리는 다 어렸을 때 해본 것들이거든요.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전 어렸을 때 누나가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맨날 비닐봉지가 껴 있었어요. 왜 지 손에 안 하고 내 손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테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봉선화 물들이기 이런 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플랜트 라이브러리라면 커피 팔 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했더니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처음에 연인이랑 오고 그 다음에 가족이랑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식물 책 보고 식물 구경하고 희귀수종 만지고 마감재 손으로 다 만져보고 뭐 하게 될까요? 안 사도 돼요. 식물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식물 정말 좋아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무슨 목소리를 내도 이제 같이 해줘요. 식물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대. 사실 저희는 그런 게 필요했던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공간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갔겠죠. 네, 이렇듯 저희는 이 플랜테리어라는 걸 단순히 시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플랜테리어라는 거는 하나의 경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와 명분을 만들고 분석하고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랜테리어를 하는 이 브랜드 치고는 많은 이 기업 팔로워들이나 이제 파트너사, 협력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이제 국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0개의 대기업 플러스 이제 300개의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80여 개의 스몰 브랜드가 저희 브랜드 저희 브랜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만들어진 지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300개의 파트너사를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아무도 이 일을 안 합니다. 네, 아무도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개의 파트너사를 만들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플랜테리어라고 생각했을 때 좀 큰 규모로 떠오르는 공간, 네, 저희가 했을 겁니다. 왜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랜테리어 그리고 식물 콘텐츠도 만들고 최근에 이제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실제로 이런 원예 화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강의도 해드리고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좀 교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카페 창업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말도 많이 드시죠. 카페 창업하면 3년 안에 망한다. 3년 안에 망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 시니어분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안 망해요. 근데 시니어분들이 카페 창업, 커피 맛있는데 하고 카페 창업하고 떡볶이 잘하는데 분식집 창업하시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집에 식물 안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커피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해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하시는 거 창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시니어 교육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저희는 이 식물을 다루고 있는 전체의 파일을 키우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도 많이 갖게 되고 공간 개발도 하게 되면 이 앞전에 조인폴리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 페스티벌 퍼레이드 국내에서 저희가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국가기관에서 많이 시나 이런 데서 많이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 국민을 위한 걸까요? 그 시를 위한 게 아닐까요? 시민을 위한 게 아닐까요? 근데 저희는 그 고양시,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첼시 플라워쇼 보면은 영국인들보다 해외 방문객이 더 많습니다.
저도 거길 가보려고 1년 전부터 티켓팅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플라워 들고 비행기 못 타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조인폴리아 대표님한테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저는 글로벌을 반대로 해보려고요. 국제 플라워쇼를 우리나라에서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직접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3대 유통사를 만들고 4년 동안 300개의 파트너사를 만들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근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국제 플라워쇼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플랜테리어 그거 유행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네, 유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유 없이 갖다 놓으면 유행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명분이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은 언젠간 끝나지만 저희가 지켜야 되는 환경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